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집합입니다. 집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하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각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은 자 1, 3, 5, 7, 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임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때 1, 3, 5, 7, 9 각각을 뭐라고 한다?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집합의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래서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또 예를 들어서 사무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무배수의 모임. 자, 사무배수의 모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3, 6, 9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죠. 무한히 많이 있더라도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의 모임은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 무한히 많다 해서 집합이 아닌 거 아닙니다.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으면 다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안 되는 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자, 이런 경우는 집합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집합이 아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아름다운 도시의 모임. 이것도 역시 기준이 없죠.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수로 보면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이것도 역시 분명히 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우리 집합을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인데, 집합은 이제 알파벳 대문자로 주로 나타냅니다.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렇게. 그 다음에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요. 자, 소문자로 나타내니까 원소 A, 원소 B, 원소 C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속한다. 기호로는 자,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A는 A에 속한다. 그리고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원소 기호에 쭉 그어서 이렇게 나타낸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자, 유의 약수 집합을 A라고 그랬을 때, 자, A의 원소인 것은 자, 1은 A의 원소이죠.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도 유의 약수니까 A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3도 유의 약수니까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는 자, 유의 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끈다고 말이죠. 역시 또 5는 역시 유의 약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은 유의 약수이니까 A의 원소이다. 자,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은 자, 요런 이제 원소 기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원소가 위치합니다. 원소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집합이 있어야 돼요. 집합이 위치한다. 그래서 자, 왼쪽에는 원소, 오른쪽에는 집합이 있다. 요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한다. 제끼는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세계에서 아름다운 경관의 모임. 자,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집합이 아니죠. 자, 2번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의 모임. 이건 마찬가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집합이 아니고요. 3번 맛있는 음식의 모임.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아니다. 4번 큰 수의 모임.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얼마나 큰지. 이것도 집합이 아니다. 근데 5번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모임. 이건 딱 정해진 것이죠.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5번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짝수들의 모임은, 자, 짝수들의 모임은 자,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 4, 6, 8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무한히 많더라도 명확하게 정해지고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의 모임은 집합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은 약수개수가 3인 자연수들의 모임. 약수개수가 3개. 어떤 수들일까? 그렇죠. 소수의 제곱수입니다. 자, 소수의 제곱수가 약수개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 소수죠. 2의 제곱인 4라든가 또 3의 제곱인 9라든가 또 4는 안 되고요. 16은 안 돼. 그래서 25라든가 또 49 이런 수들은 많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이것들의 모임도 집합이 되는 것이다. 자, 3번 봅시다. 방정식 2차 방식 해들의 모임. 자, 이거 당연히 뭐 집합이 되는 것이죠. 보면 x-1 그리고 x-2 이퀄 0. 그래서 이거 해 x는 1과 2이죠.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되겠다. 자, 4번 허수 부분이 3이고 실수 부분이 자연수인 복소수들의 모임 그랬어요. 이것도 집합이죠. 1 플러스 3i 또 뭐 2 플러스 3i 또 3 플러스 3i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것도 집합이 된다. 근데 5번을 보면은 100에 가까운 자연수들 모임. 이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요.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네, 3번 봅시다.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자연수들의 집합을 A를 하자. 다음 네모 안에 원소기호 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그랬어요. 자, 3은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 됐느냐. 자, 3은 5 곱하기 0 플러스 3 나머지 3이죠. 따라서 A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자, 28은 5로 나누면 5 곱하기 5, 25에다가 3을 다 나머지가 3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역시 A집합의 원소가 되겠다. 자, 17은 5 곱하기 3에다가 몇을 더한 겁니까? 2를 더한 것이죠. 따라서 나머지가 2지요. 그래서 나머지가 3인 것이 A집합의 원소이니까 이것은 원소이다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그 다음에 33은 30보다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소가 아니죠. 물론 이제 이거는 5 곱하기 6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나머지 3이 되긴 하나 3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A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집합의 표현입니다.
집합을 표현할 때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원소를 쭉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 한다. 자, 그런데 원소가 쭉 너무 많고 그랬을 때 쭉 나열한다는 건 불편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조건 제시법이에요.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만의 특징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 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기 쉽게 나타내는 것. 집합 A가 1, 2, 4, 8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이거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100 이하의 홀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A 집합은 이런 가로를 쓰시고, 자, 1, 3, 5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많죠, 지금.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홀수가 99가 되겠죠. 자, 99.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원소 나열법인 겁니다. 어떻든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건 제시법으로만 써보면은, 자, A는 여기다가 이제 X를 씁니다. X가 원소거든요. X에 대한 조건 여기다 쓰는 거예요. X는 뭐다? 100 이하의 홀수. 이렇게 하면은 이걸 쭉 나열했을 때 이러한 집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원소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뭐다? 이 원소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 이 원소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이러한 X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에 관한 이런 표현 방법들을 많이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것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6의 약수 집합 A라고 했을 때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자, 1, 2, 4, 그 다음에 8, 16. 자, 이렇게 되겠죠.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이걸 갖다 조건 제시법으로 하게 되면은, 조건 제시법으로 하면은, 자, X 쓰시고, X가 뭐죠? 자, X는 16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 16의 약수.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A 딱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1, 2, 4, 8, 16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 아시겠죠?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전부 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봐라. 그래서 이 집합은,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가로를 써야 됩니다. 유구약수 X는 유구약수 X가 원소이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유구약수를 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1, 자, 2, 3, 6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로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2번은 X인데 X는 20보다 작은 유구 배수인 자연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수 나열법을 하면 유구 배수니까 6, 6이 12에다가 18 이렇게 된가요? 2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P인데 P는 10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소수가 아닙니다. 2, 자, 3, 5, 7,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n이 원소예요. n이 원소가 아니라 2n이 원소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건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n은 지금 자연수인데 1에서 5까지 1, 2, 3, 4, 5를 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2n이 원소입니다. 따라서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2를 대입하면 4가 되겠지. 3을 대입하면 6이 됩니다. 4를 대입하면 8이 되고, 자, 5를 대입하면 10이 되겠죠.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소 나열법으로 된 겁니다.
이건 짝수죠. 짝수. 만약에 홀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홀수는. 자, 조건 제시법은 2n-1 이렇게 하면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하의 홀수 그러면 이제 이것을 n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n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5를 딱 쓰고 n은 자연수 이렇게 쓰면요. 이거 하면은 이제 뭐가 돼? 자,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제시법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된 걸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 쓰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으로 나와도 아무 상관없겠죠. 자,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뜻합니다. 자, 무한집합은 원소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뜻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집합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원소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NA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넘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개수, 유한집합일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한집합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10 이하의 홀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는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은 1,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소 개수가 유한계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럴 때 밑에 NA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NA는 5가 되는 겁니다. A집합의 원소 개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한집합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연수 집합을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n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자, 1, 2, 3, 4, 5 이거 계속 나가죠. 그럴 때 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간다 그 말입니다. 무한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원소 개수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유한집합일 때 원소 개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런 기호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된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n 공집합 원소 개수는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원래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해요. 그래서 유한집합은 항상 원소 개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집합은 뭡니까? 2, 4, 6, 20이에요. 그래서 20 이하의 짝수 집합이죠. 그렇죠? 따라서 NA는 얼마겠어요? NA는 10개가 되죠? 10개. 그래서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X인데 X는 20의 약수다. 그래서 20의 약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은 자, 1, 2, 4, 그다음 5, 그다음 10, 그다음 20 이렇게 되죠. 따라서 B집합의 원소 개수인 NB는 몇 개? 6개가 되겠죠. NB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집합의 포함관계. 자, 분집합이라는 게 뭔가?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분집합이라 하고 기호 이와 같은 기호로 나타낸다. 자, 무슨 얘기냐면 A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집합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럴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기호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집합 A의 원소 중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호 이와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부분집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B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 집합이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B 집합은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A 안에 있는 원소 1은 B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렇죠. 또 A 안에 있는 원소 2는 또 B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런데 지금 B 집합의 원소는 1, 2, 3이 있는데 여기서 3이라는 원소는 A 집합 안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자, 3이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B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의 원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그렇게 뭐한다? 생각한다입니다. 생각한다.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A는 A와 같지만은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A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건 뭐 약속이 아니라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죠. 자,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A 안에 있기 때문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부분집합 성질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 기호하고 포함관계의 기호하고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A는 A 집합의 원소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쪽이 지금 원소지요. 원소고 여기가 뭐예요? 집합이죠. 그래서 이 기호가 있으면 왼쪽은 원소고 오른쪽은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자, A 집합은 B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자, 요 기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집합이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도 집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호 왼쪽도 집합, 오른쪽도 집합이고, 자, 이거는 요 기호 왼쪽은 원소고 오른쪽은 집합이 된다라는 것.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기호 왼쪽은 원소, 오른쪽은 집합. 이 기호 포함관계 기호는 왼쪽이나 오른쪽 모두 집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집합 1, 2를 원소로 한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원소 개수로 분류해서 이제 구하면 좋겠죠. 자, 원소 개수가 0인 것은 공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다음 원소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1을 원소로 한 집합,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한 집합, 여러 가지 두 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1, 2를 원소로 한 집합.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죠. 자, 2번 봅시다. 자, 원소 개수 3개입니다. 이것을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를 봐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을 원소라는 이러한 집합. 근데 하나짜리는 3개 있고, 2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자, 1, 2를 원소라는 집합도 부분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3을 원소라는 집합, 그 다음에 자, 1, 3을 원소라는 집합, 이렇게 있겠죠. 2개짜리 다 끝났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 자신 원소 3개짜리 1, 2, 3을 원소라는 집합, 그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는 거죠. 원소 3개짜리 분집합의 개수는 8개입니다. 원소 2개짜리 분집합의 개수는 4개입니다. 아시겠죠?